집중하면 바위도 뚫는 게 사람 마음이고 또 그 사람들이 단결하면 못 해낼 것이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바로 한국이 또 한국하고 있다. 욕과 칭찬 그 어느 방향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이 오묘한 말의 의미는 바로 극한의 칭찬입니다. 세계인들은 이제 한국 때문에 놀라는 일이 너무 익숙하고 게다가 또 그 놀라는 분야 또한 옛날에는 단순히 경제 성장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후발주자로 뛰어든 다음 뜬금없이 순식간에 그 분야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것 아니면 올림픽 특히 양궁 같은 종목에서 이게 현대 과학으로는 어떻게 설명하기 힘든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것 외 이제부터 소개할 한 번도 아닌 몇 번의 연이은 사건들 때문에 이제 이 한국인들은 이 지구에 함께 살고 있는 살짝 외계인 같은 사람들로 취급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그런 자신들이 너무 익숙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이상할 정도로 독특한 사람들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스스로가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의 이야기들을 듣고도 우리가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평범한 지구인인지 아니면 마치 외계에서 온 종족처럼 뛰어나고 멋지며 대단한 잠재력을 품고 사는 괴물 종족인지 한번 스스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잊을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괴력은 바로 국난 극복입니다. 네, 우리에겐 스타크래프트라는 유구한 역사의 민속놀이가 있습니다만 이 국난 극복 취미는 무려 그 역사가 500년 전으로 거슬러가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 런족께서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속 200km의 속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북으로 날아가셨고 또 한양에서는 임진왜란 최고의 외장수였던 하지메 사토루가 권율 장군에게 빠따를 맞으며 혼나던 차 지구 전쟁사에 다시 없을 사기캐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막아 적을 오도 가도 못하게 한 상황에서 그 국난을 극복한 것은 평소 나라가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게 나라에 무슨 문제만 생겼다 하면 갑자기 모두 동시에 가슴에 무슨 스위치라도 켜지며 어떤 단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무서운 로봇들처럼 단결해 그 악을 나라에서 물리쳐버리는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아니면 너무 춥거나 배가 고플 때마다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절대로 죽지 않는 우리나라의 그 불사조 민초들의 단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시간이 흘러 1962년 한 번 더 일어납니다. 불과 약 10년 전까지 서로 편을 갈라 크게 한판 싸우는 바람에 전 국토의 97%가 그냥 사막 수준의 폐허로 변해버렸는데 그때 전국 곳곳의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 역시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이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도 머리를 다시 기르는 게 정말 어렵지만 그 많은 산에 다시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것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 그래서 시도조차 엄두도 낼 수 없는 말하자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한국인들은 갑자기 1982년까지 그 민둥산을 전부 다 빼곡히 나무로 덮어버리겠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우고는 온 국민이 함께 주말마다 가족과 산으로 가 나무를 심었고 또 식목일에는 전 국민이 함께 모여 대대적인 나무 심기 운동을 벌이면서 원래 목표보다도 4년이나 빠른 1978년에 실제로 전 국토의 민둥산 모두를 다시 빼곡히 나무로 덮는 그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해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전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후 그 모든 곳을 다시 빽빽하게 원상복구 시켜놓은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유일합니다. 그것도 단 16년 만에. 그때 레스터 브라운이라고 아주 유명한 환경 분야 세계적 저술가가 있었는데 그는 2008년 출간한 자신의 책 플랜 B 2.0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건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이자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정말 믿기 힘든 케이스라며 극찬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 아직 칭찬하기는 이릅니다. 그런 우리 민족에게 1997년에 다시금 국난이 찾아옵니다. 바로 돈 때문인데 우리나라 최초로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참고로 그리스 같은 나라는 지금까지 무려 5번이나 부도가 났던 나라입니다. 그렇게 한번 나라가 부도가 나면 정말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노르웨이처럼 갑자기 앞바다에서 엄청나게 큰 유전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그걸 극복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또 국민들 역시 나라가 부도가 나면 그 주인만 외국 또는 IMF 등으로 바뀔 뿐 자기들이 사는 것은 그리 큰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국토를 자기 몸뚱이라고 생각하고 이 나라의 창고를 자기 집 쌀통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한국인들은 나라가 부도가 나며 웬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주인 행세하며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금 위기에 빠진 나라를 당장 구해야 한다며 다들 자기 집에 고이 숨겨놓았던 금덩이를 들고 나와 골목마다 긴 줄을 만들어 서서는 잘 생각해보면 그 이름도 정말 생소하기 이를 데 없는 전국민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걸 해서는 세계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빨라야 20년은 걸릴 것이라던 외채 상환을 불과 3년 8개월 만에 해치워버렸고, 이때 이 황당한 광경을 지켜보았던 해외의 수많은 투자자들은 이게 비록 얼마 전까지는 부도가 났던 나라였지만 이렇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쳐 싸우는 국민들이 있는 나라라면 이런 나라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이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해외 투자들이 쏟아져 들어와 당시 우리 경제가 굉장히 빨리 회복한 것을 넘어 다들 알다시피 그 2000년부터 이후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이건 마치 웬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거기에 일하던 직원들, 운전사, 그리고 경비원 아저씨까지 갑자기 자기 집에 있던 물건들 당근에 내놓아 십시일반 돈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단 일주일 만에 그 빚을 다 갚아버린 것과 비슷한데, 누구라도 그런 회사라면 그 직원들 때문에 돈 싸들고 가서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이 정도에서 우리에게 너무 감동하거나 놀란다면 우리 섭섭합니다. 이번엔 2002년 월드컵입니다. 이건 위기는 아니지만 아마 세계인들이 정말 크게 놀랐던 대사건이자 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인지를 세계가 처음으로 제대로 목격한 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50년이 넘도록 월드컵 본선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갑자기 이탈리아부터 스페인까지 그때 쟁쟁한 우승 후보였던 팀들을 모두 집으로 비행기 태워 보내더니 무려 월드컵 4위라는,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세계 4위를 했던 것 이상으로 세계인들을 놀래켰는데, 사실 그들이 진짜로 놀랬던 것은 단지 그 성적이 아니라 세계에서 처음 보는 광경, 즉 무섭게 빨간색 티셔츠에다 머리에는 치우천왕 같은 도깨비 불을 달고 전국의 거리를 가득 채우고 밤새 응원하던 그 붉은 악마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광경은 그 누구도 일찍이 본 적이 없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저 그때 거기 있었습니다. 뭐 요즘 밖에 나가면 젊은 친구들이 내가 이제 너무 늙고 못생겨서 피하고 무시하는 게 은근히 느껴져서 서러울 때가 있는데,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 어마어마한 축제, 그 출렁이는 붉은 바닷속에 빠져 매 경기마다 드라마골로 극적으로 이기며 그때 응원 나온 모두가 고함치고 서로 울며 부둥켜 안으며 집단으로 흥분과 기쁨의 황홀경에 빠졌던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직관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혼자 우월감을 느끼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억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부자처럼 느껴집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연이어 초대박을 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배우들이 하나둘씩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부터 배우로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국적의 허베이 스피리토가 삼성물산 소속 삼성 1호와 충돌하면서 무려 12,000kl가 넘는 원유가 그대로 바다로 유출되어 버린 끔찍한 환경사고가 터져버렸는데, 당연히 그 사고 직후 일단 태안군 앞바다에 있던 양식장과 어장은 모두 기름이 범벅이 되어 아예 손을 쓸 수도 없게 되었고, 게다가 조류를 따라 태안군에서 떠내려온 타르 덩어리들이 안면도와 군산을 넘어 이제 제주도에서까지 발견되는 등 당시까지 세계 기준으로 보아도 그때까지 벌어진 모든 해양 원유 유출 사고 중 압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사고였기 때문에 해외 언론들에서도 연일 앞다투어 당시 태안의 상황을 보도했었습니다. 그때 태안의 앞바다 해안가들은 해안가를 따라 까만 석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그냥 다 까만 기름밭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대 다시 살릴 수 없는 죽은 바다, 죽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전문가들도 저 바다와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그나마 바다가 자정작용으로 정상화되는 데에는 정말 빠르면 20년, 어쩌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예측을 내놓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소고기와 돼지고기 그리고 야채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지만 해산물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인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식탁인 바다가 그렇게 오염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보고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는 얼마 전 나라의 죽은 산들 또한 주말마다 하이모해주어 보란듯이 되살려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터진 바로 다음 날부터 TV에서 뉴스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태안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전문가들이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도 사고가 난 직후 첫 20일 동안 찾아와 기름을 닦은 사람들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참고로 그때는 12월이었습니다. 살을 베는 얼음 같은 바람이 몰아치는 바닷가에서 송년회를 취소하고 대신 단체로 이곳에 기름 닦으러 온 회사원들, 가족들과 함께 매주마다 찾아온 자원봉사자들, 연락도 없이 그냥 혼자 찾아와 묵묵히 대열에 합류해 땀 흘리며 기름을 닦은 후 집으로 돌아갔던 총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거의 매일 그 까만 바닷가에 하얀 띠를 이루며 조금씩 기름을 닦아나갔고 1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던 그 태안의 앞바다는 사고가 난 지 불과 9년 만에 언제 그런 사고가 있었냐는 듯 예전과 다름없는 완벽하게 깨끗한 바다로 회복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하얀 방제복을 깔맞춤에 입고는 마치 바닷가에 서리가 내린 것처럼 빼곡히 들러붙어 기름을 닦고 있던 수천 수만의 그 무시무시한 백혈구 찔럿들의 모습을 보고는 옆나라 일본의 언론들에서는 저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일반 시민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그래서 아마도 저들은 분명 한국 정부에서 연출하기 위해 고용한 엑스트라 배우들이라는 의심까지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세상 생긴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생긴 대로 세상을 보는 법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특별한 말버릇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표현을 모든 곳에 밥 먹듯이 쓴다는 점입니다. 종종 이걸 두고 이건 영어의 위와 같은 말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전체가 마치 나 개인인 것처럼 나 개인을 전체와 동일시하는 표현인 반면 영어의 위는 그냥 자기가 속한 한 집단을 뜻하는 복수형 군진 명사로, 그래서 영어의 그 의미로 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는 우리 마누라가 모두의 마누라가 되어버리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만 있으면 그게 뭐든 다 이겨내왔고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갈밭으로 변해버린 국토 전체를 다시 푸른 나무들로 뒤덮고 장롱 속 돌반지를 꺼내 모아 안방에 들어온 나라의 빚쟁이를 내보냈고 빨간 흥이 파도치며 폭발하던 거리 응원으로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 개최 축제를 세계 4위로 정말 쿨하게 장식했으며 전국에서 무려 200만 명의 무급 배우들을 동원해 다시는 살릴 수 없다던 그 바다에서 나오는 맛있는 해산물을 지금 다시 즐기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도 한국인이지만 내가 봐도 좀 많이 이상하면서도 진짜 자랑스럽고 또 엄청 멋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 때일수록 절대로 절망하거나 우울해하는 대신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든 절망적인 상황과 시기를 도대체 몇 번이나 쌈 싸먹듯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꼭 기억하고, 그래서 이번 위기도 우리의 그 넘사벽의 단결력을 다시 또 발동하여 후딱 해치우고 다시 또 세계를 놀래킬 엄청난 회복력과 성장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시 또 한국이 한국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빨리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